네, 부동산 한라인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이색 토크 시간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 박찬웅 대표님 자리 함께하실 거고요. 오늘 이번 주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오픈메이트 이은영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쉬는 그죠? 귀한 시간인데 또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이색 토크 알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요 선진국에 비해서 2배가 넘지만은요 그에 반해서 3년 안에 또 폐업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 그래서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상권 분석에 참 톡톡히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하면 맛집 지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빅데이터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빅데이터,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그 개념부터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네, 일단 빅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이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보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무언가를 기록하고 분석을 하려면 이제 그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게 이제 문자나 숫자에 약간 국한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하는 곳에서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미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거부터 기계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로그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선거 전략에서 어떻게 사용됐냐면 예전 같으면 선거 이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권자의 성, 연령, 주소라든가 소득 정도 이런 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거를 소셜 네트워크를 해서 남긴 기록들을 분석을 해서 또는 그 사람이 주로 다니는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과 유사한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에 그 공약을 갖다 내세우고 하는 방식의 선거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오바마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빅데이터의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맛집을 고르는 것도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빅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우리나라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빅데이터의 그 활용 수준이 이제 저희가 약간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건 그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지금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런 걸 관리해서 이제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약간 늦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 그러니까 올해 2015년에 준비해서 내년, 내후년에 부동산이라든가 교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 국가 데이터를 제외한 이제 일반 민간 기업에서 생성이 되어 있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만한 건 실제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심야 노선 버스가 한참 화제가 됐었는데 어디에 이 밤 시간대, 심야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를 갖다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화량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시간대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검색이 많이 뜨고 있는 곳 이런 곳에 버스 노선들을 갖다 배치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던 서비스가 있고 또 한 가지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이 범죄 지도라고 해서 이 지역에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 만한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선에서는 쓰고 있고요. 국민들한테는 이제 안전지도라고 해서 어느 지역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형식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권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그 상가 데이터라든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점차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 조금은 벗어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머지않아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 자체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대표님의 활약이 더더욱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박찬웅 대표님, 그 요즘 이제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앱 쓰잖아요. 부동산 관련 앱이 어마어마하게 한 100개? 요 정도는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 빅데이터가 부동산에도 이미 들어와 있죠. 어떻습니까? 들어와 있는데 약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아직 이제 미약한 부분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약하기보다는
어떤 홍보가 잘 안 되는 면이 첫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개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까지 말대로 이제 여기 이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협회 그 자료, 상권 분석 자료가 있는 것도 상당수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상담을 오실 때도 보면 사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제가 은퇴를 하고 나 무슨 장사 하나 하고 싶은데 왔어요. 근데 사람이 사실 어떤 대화가 되려면 최소한 기준이 필요한데 네. 아무것도 없이 오세요. 사실은 어느 쪽에 유동이 또 그거를 또 근거 자료로 최소 잡고 싶은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정말 좋은 데이터가 돼요.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난 당신이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로그인 자료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검색 자료가 와서 그 신호 가지고 어떤 성향 기호를 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런 부동산 상권이나 어떤 기호에 비해서 분석해서 되게 유용한 자료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좀 안 돼 있고 또 자체가 홍보가 안 돼 있으면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뭐 있는지 저도 100개 다 하라면 저 말 못해요. 아마 절반도 말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홍보가 좀 미약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 이은영 대표님 오셨으니까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빅데이터, 부동산 하면 뭐니 해도 상권 분석 이와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권 분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권 분석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권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활용이 돼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저희가 흔히 많이 이제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데이터가 그 어떤 지역에 있는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층수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떤 업종들이 있고 뭐 조금 더 나가서 알 수 있게 되면 여기에 그 임대료가 얼마고 권리금이 얼마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그 정보 창들에 많이 뜨게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기존에 흔히 그 기록을 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상권이라고 하는 게 건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쓰는지 그다음에 어디를 목적지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들을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데이터화 시키는 것들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향을 파악을 하는 거군요. 네, 쉽게 그래서 말해서. 이 지역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뭐 쉽게는 연령대가 20대가 주로 많고 20대 중에서도 여성이 많으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데이터가 뭐 그 카드 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SNS에 남겨 있는 이러이러한 거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면 특히 이 지역에는 그 중에서 뭐 어떤 애견샵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라고 하는 걸 다 정보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예전에 이제 현재 시점의 데이터, 지금 현재 여기에 치킨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만 알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과거의 데이터를 전부 다 그 한 건물에다가 다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법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건부터 한 10년 동안 여기 예전에는 무슨 호프집이 있었다가 지금은 약국이었다가 뭐 이런 식의 변화 상황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네. 이걸 가지고 여기에 향후에는 어떤 게 들어오면 더 조금 더 매출을 많이 낼 수 있겠다까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와. 사용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부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박찬웅 대표님이 이제 현장 전문가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현업에 계시면서 그 상권 분석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이런 점을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무슨 빅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큰 그림 그리기엔 참 좋아요. 네. 기준을 잡고 오는 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부동산은 항상 제가 하는 개별성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가 줄줄이 3개 있다가도 이 같은 상가가 어떤 게 더 전면으로 나오느냐, 일부러 확보하는 이것도 차이도 틀리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시장의 유동인구 아까 성향 이런 걸 뭐 20대 유저 이런 거 말해주지만 사실 소비 패턴도 거기 지역의 테마들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이 소비가 더 강화될 수 아니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미세한 그러니까 창업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더 미세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보강에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 이런 데이터 분석이 길전 아니어서 뭐 함부로 말 못하겠고 네. 단지 창업하는 이런 부위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좀 미시적인 거를 다른 이것만 기준 잡지 말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창업을 할 때나 아니면 상가 할 때나 이거를 기준만 잡아서 다른 걸 좀 더 추가했으면 했어요. 그런 거 분석 미세한 것들 주중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은영 대표님께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 서울시의 상권 현황들을 좀 큰 물줄기만, 큰 뼈대만 좀 한번 일러주실까요? 네, 그 지금 상권의 큰 물줄기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상권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움직이죠. 사실 물론 뭐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명동 상권 이렇게 한 그 우리나라의 중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권이 한 1,500개 정도 있는데 그런 상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내부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해본 거는 네. 실제로 서울에 우리가 흔히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치킨, 뭐 닭이라고 하는 게 치킨집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실제 지금 서울시에 그 치킨집이 한 6,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데이터가 붉게 진하게 보이는 곳이 현재 지금 그 치킨집이 많이 업소수가 몰려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남 쪽은 도심을 중심으로 보고 보면 외곽이 지금 주택 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택 지역에 아무래도 치킨집이 많이 몰려 있고요. 아니면 치킨집의 종류에 따라서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있는 이제 그러한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급 지도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수요 지도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한 300여 종이 넘게 돼 있는데 치킨집의 매출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상관성을 많이 보이는 데이터들을 쭉 추려내서 실제로 저희가 한번 계속 중첩을 해서 어디에 가장 많은 수요들이 몰려 있는지 이걸 보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공급 지도하고 비교를 해서 공급일 대비했을 때 수요가 넘쳐나는 곳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치킨집을 하는 수요 지도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얼핏 보셨을 때 강남 쪽은 공급도 이미 포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지역은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의외로 수요 지역들이 붉은 지역들 중에서 공급이 좀 적게 있는 부분들 이런 데를 찾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보다 나은 상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조금 더 주민에서 들어가면 요즘 많이 뜨는 상권 중에 그 홍대 연남동 상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치킨집이 워낙에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어서 여기에 창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이런 지역에도 내가 특별히 치킨에 이제 뭔가 조금 더 그 전문성이 있어서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최적지를 분석을 할 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입구역을 봤을 때 저희가 이거는 2014년 그 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지금 저희가 아마 그 주유소 예전에 그 어떤 그 네. 예, 그 주유소 근방에 지금 지역이고요. 저 지역 땡땡 주유소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네, 그 주유소 주변으로 해서는 지금 경쟁사, 그러니까 공급사 대비해서 수요 수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게 한꺼번에 물줄기를 그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궁금해하는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상권 지도를 그리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조금 또 동선도 또 파악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통화량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 통화량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카드 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카드를 아니면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뭐 이제 소비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더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그렇게 뭐 복잡한 분석 없이 저녁엔 사람이 과연 어디에 많이 있고 낮에는 어디 사람이 많이 있는지 흔히 말해서 이제 주중상 아까 그 야간 상관하고 밤의 지도라고 하는 지도를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렸는데요. 네.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 이제 그 가운데 강을 빼고 나머지 푸른색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붉은색이 도심에 많이 몰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강남 쪽에서도 보면 테헤란로 위쪽으로 그 푸른 색깔이 많이 보이는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밤의 지도 또는 유흥지도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밤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 정말 우리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게 돈의 흐름, 사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신기방기한 그런 분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영 대표님께 빅데이터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가 지금 현재 뭐 상권이나 이런 분석들 말고도 저희가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울 때도 여기에 그러니까 필요로 한 사람들 저희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복지 시설을 지을 때 자치단체에서 어디에다가 지어야 될 건지 아니면 CCTV를 갖다 어디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헬스케어와 접목해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아무 관심 없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변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그 IT 장치를 통해서 이 사람의 활동들을 계속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유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상권 쪽으로 놓고 보면 아까 이제 그런 상권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적은 비용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에 잘 접목을 해서 상가 투자에 있어서 좀 요긴하게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 두 분과 사람과 돈의 흐름을 지도로 만드는 빅데이터를 통한 성공하는 상가 투자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박찬웅 대표님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오픈메이트 이윤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